양장점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 치매로 몰아붙인 며느리를 벌하다. 제1부 낡은 양장점의 그림자. 오래된 재봉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 냄새와 켜켜이 쌓인 옷감 먼지가 뒤섞인 냄새. 72세 김순희에게는 그 냄새가 삶의 향기였습니다. 평생을 섬유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며 홀로 아들 선우를 키워냈지요. 젊은 시절 남편을 사고로 잃은 후 아들만 바라보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순이의 삶은 마치 재봉틀의 바늘땀처럼 정직하고 꼿꼿했습니다. 아들 선우가 결혼하고 손자 도윤이를 낳았을 때 순이는 비로소 가족의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공장에서 퇴직한 후 작게 차린 낡은 양장점은 순이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지요. 특히 손자 도윤이에게는 용돈 대신 직접 옷을 만들어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도윤이가 품에 안겨와 환하게 웃으며 물으면 순이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이는 스마트폰 게임보다 할머니의 손때 묻은 재봉틀 소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손자를 보며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 선우의 사업 실패로 인해 낡은 양장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몇 년째 적자를 면치 못했지요. 아들 부부는 매일 밤 한숨을 쉬었고 정적만이 가득한 집안 분위기는 순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물은 왜 그렇게 펑펑 쓰세요? 세련된 대기업 임원 비서 출신이었던 며느리는 이제 순이에게 시시콜콜한 생활비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순이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순이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물 한 방울도 아껴 쓰려 노력했습니다. 선우는 잘 있니? 요즘 힘든 것 같던데. 순이가 아들의 안부를 물으면 지은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신경 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려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지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며느리의 은밀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들려오는 단어들이 순이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명의로 진행했고요. 혹시 모를 사고사를 대비해서요. 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사 어머니 명의. 이 두 단어는 순이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 그들에게서 이제는 차가운 기운만이 느껴졌습니다. 손자 도윤이의 환한 웃음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순이는 불 꺼진 양장점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2부 수상한 전화, 불길한 예감. 순이는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이후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아들 선우는 그런 순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게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는 무감각했습니다. 어머니, 창고에 있는 옷감들 좀 정리해 주실래요? 오래돼서 쓸 수 없는 것들은 버려야 하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에는 가게 일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했는데 갑자기 창고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영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서 정리하자.
순이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손님 응대해야 해서요.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며느리는 순이를 창고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밖에서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한 창고 안에서 순이는 옷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문이 잠겼어. 순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고리를 잡아 돌려봤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사고사? 설마 하는 마음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지은아, 문 열어줘. 이거 무슨 짓이야? 순이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틈 사이로 손자 도윤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자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좀 도와줘. 할머니 여기 갇혔어. 하지만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손자마저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있는 돌을 찾아 몇 시간 동안 문고리를 내리친 끝에 겨우 창고에서 탈출했습니다. 순이는 저녁에 돌아온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우야, 지은이가 나를 창고에 가두려고 했어. 그리고 이상한 보험 얘기도. 순이의 말을 들은 아들 선우는 당황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능숙하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를 가두려고 하겠어요?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문만 닫은 거예요. 아니야. 지은이가 나더러 들어가라고 했어. 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때 손자 도윤이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할머니가 혼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다 봤어요. 순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선우는 아내와 아들의 말을 믿는 듯 순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 선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혹시 치매 초기일 수도 있으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짜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선우야, 내 말을 믿어주렴. 지은이가 나를 죽이려 해. 순이가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방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3부 배신과 용기 사이의 선택. 가족에게 외면당한 순이의 삶은 마치 거대한 미로에 갇힌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선우는 매일 밤 어머니, 병원에 꼭 가보세요라며 순이를 설득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한술 더 떠 치매 진단 받으시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라며 순이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해하려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갇혔던 기억이 악몽처럼 그녀를 덮쳤고 자신을 외면하던 손자 도윤이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눈을 뜨자 손자 도윤이가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눈은 밤새 울기라도 한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좀 앉아도 돼요? 도윤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는 순이 곁에 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손자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왜 그러니, 도윤아, 무슨 일이야?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가 창고에 갇히셨던 일 엄마가 할머니만 들어가시게 한 거예요. 저한테도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다고 거짓말하라고 했고요. 도윤이의 말에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자신의 기억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린 손자를 이용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엄마 말을 들었어? 순이가 묻자 도윤이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랑 할머니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하고 아빠까지 다칠 거라고 무서웠어요, 할머니. 순이는 더 이상 손자를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을 것입니다. 순이는 도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이제는 할머니가 다 알고 있으니 괜찮아. 엄마가 할머니 앞으로 보험 들었대요.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요. 도윤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순이는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엿들었던 통화 내용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 거니? 네, 그래서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 받으려고 계획서도 써놨어요. 제 방 서랍에 숨겨놨는데. 순이는 며느리의 치밀함에 경악했습니다. 동시에 손자 도윤이의 용기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도윤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좀 도와주렴. 엄마가 숨겨놓은 그 서류들을 꼭 찾아야 해. 할머니가 진실을 밝혀야 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손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무고한 아들 선우를 위해 며느리의 악행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순이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제 순이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4부 생일날 밝혀진 진실. 손자 도윤이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진실을 알게 된 순이는 며느리의 감시를 피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 도윤이의 도움으로 며느리 방에 숨겨둔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순이 명의의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가입 서류와 함께 시어머니 사고사 계획이라는 섬뜩한 제목의 살인 계획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계획서에는 창고 사고, 계단에서 밀기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 적혀 있었고 모든 상황을 사고로 위장하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악행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선우는 여전히 며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 혼자서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이는 순이의 생일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만행을 공개하여 아들이 진실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생일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처럼 지은은 싹싹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노릇을 하며 생일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생일 축하가 끝나고 모두가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순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순이의 진지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 선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때 순이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지은이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순이의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평소처럼 능숙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제가 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해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라고? 그럼 이건 뭐냐? 순이가 지은에게 살인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하며 서류를 잡아챘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몇몇 친척들이 서류의 내용을 읽어본 뒤였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명의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살인 계획서라고. 말이 돼? 친척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지은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순이는 손자 도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진실을 말해. 내가 다 봤잖아. 도윤이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창고에 가두고 저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가게 빚 갚으려고 할머니 보험금 타내려고요. 도윤이의 눈물 섞인 증언에 아들 선우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며느리 지은은 더 이상 순진한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당신들은 맨날 나한테 돈 돈거리면서 왜 나만 욕심쟁이야?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빚이라도 갚아야 우리 가족이 살 거 아니야. 지은의 막말에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들 선우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지은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등 뒤로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하는 법. 죗값을 치르고 내 마음부터 돌아보렴. 제5부 새로운 시작, 가족의 의미. 지은이 경찰에 연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아들 선우와 손자 도윤이와 함께 낡은 양장점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의 사악한 계획이 모두 무너지고 가족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선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실감과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 선우가 순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다 괜찮아. 아들 선우는 빚더미에 앉은 가게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야, 사실은 엄마가 평생 모아둔 돈이 좀 있다. 네? 어머니 무슨 돈이요? 사실은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투자해둔 땅이 있었단다.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값이 많이 올랐더구나. 정확히는 10억 원 정도 된단다. 아들 선우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5억 원 때문에 그토록 끔찍한 일을 꾸몄는데 정작 어머니에게는 그 2배가 넘는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 선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지. 그리고 너희들이 잘해주면 조금씩 나눠주려고 했었어. 가족이니까. 순이의 진심에 아들 선우는 북받치는 감정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의 소중한 인연을 내버렸지만 순이는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아껴왔던 것입니다. 며칠 후 순이는 빚 3억을 갚아주고 손자 도윤이의 교육비로 2억 원을 따로 저축해 주었습니다. 양장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아들 선우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통곡했다고 전해졌습니다. 5억 원을 위해 10억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최고예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손자 도윤이는 순이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순이는 그런 손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순이의 양장점에는 미싱 소리와 함께 따스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낡은 재봉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과 재산은 결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늦었지만 순이는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손자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채워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사연 극장 양장점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 며느리를 벌하다 잘 감상하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